자, 이렇게 보고 계신 제품들이 캠핑카 주행 충전기랑 주행 충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들입니다. 캠핑카의 주행 충전기는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셔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주행 충전기와 주행 충전 시스템이 헷갈리시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거나 타임 스탬프를 활용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멀리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행 충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인트로를 찍고 이렇게 바로 이어나가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오늘 보여드릴 영상에 나올 이런 제품들이 뭐 다양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태양광 영상이 좀 현장 설치 가이드처럼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현장 설치 가이드 중심이었다면은 이번 영상은 실제로 사용하는 차주분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주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CCCV 방식의 주행 충전기랑 요 CCCV 방식 주행 충전기, 저희는 MD용 제품을 쓰고 있고요. 요 CCCV 타입 주행 충전기와 요 주행 충전 시스템, 주행 충전 릴레이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시스템이라고 칭할게요. 주행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이랑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CCCV 타입 주행 충전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요즘 사용되는 이런 CCCV 타입 주행 충전기는 캠핑카의 인산철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서 그 상용화된 배터리와 함께 발전해온 인산철 거의 전용이죠. 인산철용 충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알터네이터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는 이런 단순한 이런 릴레이 쓰기도 하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더보 옛날로 가면은 여기는 안 올라가는데 이런 단순한 조그만 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주행 충전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은 이 CCCV 타입 주행 충전기는 인산철 배터리 충전 로직에 맞춰 가지고 전류와 전압을 제어해 주는 하나의 충전기, 우리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충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충전기 형태로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충전기 타입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동작 방식은 알터네이터. 지금 차가 본네트가 열려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알터네이터, 이쪽 엔진 옆에 같이 붙어 있죠. 이렇게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제품이 알터네이터입니다. 이 알터네이터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CCCV 중에 CC 방식, 즉 정전류로 배터리에 전기를 넣어주고 요게 저희가 MD용 제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 회사들이 이 제품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CCCV 방식으로 처음에 정전류로 전기를 넣어주고 각 충전기 제조사에서 설정해 놓은 전압에 도달하면은 이번에는 CV 방식, 즉 정전압으로 충전이 전환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산철 배터리는 약 14.6V까지 올라가서 완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 충전기 방식은 배터리에 내장된 BMS랑 함께, 배터리 자체, 인산철 배터리에 함께 내장되어 있는 BMS랑 함께 배터리 자체를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충전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행 충전기 기죠. 시스템이 아니고 기예요. 아직 이 주행 충전기를 선택하고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엔 차량의 알터네이터 용량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전류량에 맞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유 전류량에 맞는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큰 용량의 주행 충전기는 차량 시동 배터리나 차량 전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터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기 역시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넘어서는 충전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시동 배터리나 전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 전류량 그런 거에 맞춰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꺼내 놨어요.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긴, 요거는 꽂는 순간 그 시가짝에서 나오는 전압을 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표시가 되는 USB 충전기를 꽂아 가지고 주행 중에 차량 배터리의 전압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차량 배터리 전압이 13.4에서 뭐 13.8 정도로, 아니면 이제 뭐 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주행 충전기 용량은 차량에 잘 맞는 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전압이 13.2V 이하로 떨어지거나 주행 중에 계속 이 볼트메타를 통해서 떨어지는 게 보이신다면은 아니면은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13V 이하까지도 떨어지신다면은 바로 주행 충전기 스위치나 아니면은 충전기 자체의 전원을 잠시 꺼주시고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를 정리해서 말하면은 전압이 유지된다는 것은 충전기 용량이 적절하다는 의미고, 전압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그 충전기 용량이 차량 대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용량이라 함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 50A MD용 주행중 충전기인데, 이 50A라는 용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대비 조금 높은 용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살짝 조금 이렇게 용량이 조금 약간 큰 경우라도 회사에서 권장하는 사용 방법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른 회사들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고하기 전에 이것저것 설명하는 중에 주행 충전에 관련된 설명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권장하는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신다면은 상황에 맞춰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여기 따봉 캠핑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따봉 캠핑카의 주행 충전기 방식은 지금은 충전기 방식에서 이렇게 릴레이랑 요 알터 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눠져서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한데, 따봉 캠핑카의 주행 충전기 방식은 주행 충전기 전용 스위치를 따로 설치해 가지고 차량 상태나 상황에 맞게 차주분이 간단하게 운전석에서 직접 켜고 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MD용 제품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ACC 세팅, 가운데 오프, 바깥쪽으로 하면 온,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따봉 캠핑카는 스위치를 운전석에서 켜거나 끌 수 있게 세팅은 하는데, 주행 충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알터네이터의 발전 여유 용량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세팅됩니다. 다만 이제 차량을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은 알터네이터 자체의 노후, 아니면은 알터네이터에 달려 있는 레귤레이터의 브러쉬의 노후, 아니면은 또 이제 출고 이후에 뭐 블랙박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 차량용 전기 제품들로 인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전체 전기 요유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행 충전기 사용으로 인해 차량 전압이 이제 과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고 얘기할까요? 주행 충전기 전원을 내려주는 상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봉 캠핑카 주행 충전기 시스템에는 운전석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그조차도 굉장히 제가 출고할 땐 보수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 되게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봉 캠핑카 주행 충전기 방식은 주행 충전기 전용 스위치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각 회사마다 권장하는 방식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이 주행 충전기 방식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행 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 배선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주행 충전기 스위치, 그리고 그럼 이제 확인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릴레이를 통한 주행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퓨즈는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건데 일단 넣어놨습니다. 이제 릴레이 통한 주행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 시스템은 꽤 오래됐죠. 과거 이제 완전 옛날 하우스 배터리로 뭐 납산, 딥사이클 아니면 AGM 이런 배터리로 하우스 배터리를 구성하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방식입니다.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시동 배터리와 하우스 배터리 사이에 그러니까 차에 들어가는 요런 시동 배터리죠. 요 시동 배터리. 이 시동 배터리하고 차에 들어가는, 지금 작업은 안 돼 있는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하우스 배터리가 있거든요. 인산철 배터리겠죠. 이런 시동 배터리하고 하우스 배터리 사이에 이런 식의 릴레이가 하나 들어가고, 이 릴레이에 이쪽은 요 굵은 35스퀘어짜리거든요. 이런 전원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이쪽은 신호선이랑 마이너스 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ACC 신호나 아니면 스위치를 통해서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스위치, 아니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릴레이 말고 제품으로 생겼는데 사각형이나 뭐 이런 충전기처럼 생겼는데 릴레이 방식으로 된 그런 충전기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을 주로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하우스 배터리하고 하우스 배터리하고 시동 배터리 사이를 그냥 릴레이가 단순하게 이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나면은, 이어진 상태에서 시동 배터리하고 하우스 배터리가 이어진 상태에서 알터네이터가 발전을 시작하면은 시동 배터리하고 하우스 배터리가 같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타입 주행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동 시스템을 구성하기에 좀 더 편리합니다. 비상시동 시스템을 구성하기엔 좀 더 편리해요. 배선 자체가 좀 굵은 게 들어가는 편이라,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용량에 맞춰서 들어가는 편이고, 물론 굵은 전선을 이용해서 와가지고 비상시동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중이라고 보기보다는 굵은 전선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요 릴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굵은 배선을 많이 사용해요. 용량 자체의 문제보다 대부분 이제 시동 시스템을, 비상 시동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제 이 인산철 배터리가 처음 상용화되던 시기에는 이런 릴레이 방식이 인산철 배터리 특성이랑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충전 전류 제어나 보호 로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BMS의 충방전 용량의 한계, 그리고 BMS의 품질도 있겠죠. 그리고 완충에 가기 위한 그 전압에 도달하기 위한 한계점 등이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근에는 인산철 배터리에 적용되는 BMS 성능이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되었고, 릴레이 방식 역시 큰 문제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지금 앞서 말했던 그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릴레이 방식의 특성상 차량 알터네이터 출력 전압이 14.6V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완충 조건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 배터리를 완충까지 끌어올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종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알터 부스터 제품이나 차종에 따라서 이런 알터 부스터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은 충전 그 전압 14.6까지 도달하는 충전 전압을 보완하고 전류 자체도 상승시켜 가지고 완충 전압 도달도 개선하고 충전 속도도 향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 BMS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BMS 관련된 부분인데, 릴레이 방식의 구조상 시동을 거는 순간, 뭐 비상시동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시동을 거는 순간 시동 배터리하고 하우스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때 BMS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배터리 팩 자체의 셧다운이나 아니면은 BMS 보호 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BMS가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최근에는 BMS 품질이 전반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됐고 기본적인 충방전 허용 용량도 한 200에서 300 정도 수준까지 상향되면서 시동 시에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신다면은 릴레이 방식 역시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행 충전기 방식과 충전기 방식과 릴레이를 통한 주행 충전 시스템을 각각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그럼 나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충전은 어떤 방식이 더 좋다, 뭐 이런 CCCV 같은 어떤 방식이 더 최신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기준으로만 나눠서 설명하고, 뭐 기준은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다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3가지 기준 정도로만 나눠서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각 충전 방식별로 어떤 분에게 맞을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 기준은 첫 번째는 주행 패턴, 두 번째는 하우스 배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이제 하우스 배터리를 어느 정도 용량을 선택했느냐도 되겠죠. 그리고 차주분이 얼마나 그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지, 이 정도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행 패턴입니다. 주행 패턴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시간이 일단 짧은 경우입니다. 출퇴근이나 마트, 병원, 아니면은 가까운 거리 캠핑만 가시거나 아니면 오래 세워놨다가 이용하신다거나 이런 식의 짧은 이동이 대부분이라면은 애초에 주행 충전으로 완충까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주분께서 처음부터 이제 완충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알터 부스터까지 포함한 요 릴레이 시스템이나 이용한 릴레이 시스템이나 요 충전기 타입보다는 아예 구조가 단순한 완전 옛날 방식인 거죠. 그냥 릴레이만 사용해서 주행 충전하는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거리 이동이 많고 주행 시간이 충분한 경우라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충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알터 부스터를 포함한 릴레이 시스템이랑 또는 주행 충전기 방식 중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하우스 배터리 용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배터리 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셀수가 적고 BMS 충방전 허용 용량도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전 전류를 제어해주고 시동이 걸릴 때 시동 배터리하고 하우스 배터리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주행 충전기 방식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우스 배터리 용량이 크고 BMS 용량과 셀의 그 C값이라고 하죠. C레이트. 요 C레이트가 충분히 받쳐준다면은 릴레이 방식 주행 충전 시스템에다가 알터 부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구성이 안정적으로 많은 충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터리가 그만큼 이제 충전이나 시동 시에 그 순간 방전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주가 얼마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압 상태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압을 체크해야 되니까 전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주행 충전기 방식으로 시동 배터리 전압을 체크하면서 안정적으로 완충까지 도달하는 선택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잘 맞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전기 시스템 자체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구조가 단순하고 차량 시스템에 부담이 적은 릴레이 방식, 이 릴레이만 사용하시든 알터 부스터를 같이 사용하시든 릴레이 방식이 스트레스 없이 사용하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주행 충전에는 정답이 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내 주행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준이 더 될 수는 있겠지만 이 3가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주행 충전 방식은 어떤 장비를 쓰느냐보다는 어떤 차주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분에게는 어떤 방식이 맞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캠핑카를 조금 오래 써보셨고 전기를 어떻게 아껴 쓰는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차량을 비교적 저렴하게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배터리 용량 자체를 많이 크게 세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당연히 작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BMS 충방전 용량도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동 시에 시동 배터리하고 하우스 배터리가 독립적으로 분리되고 알터네이터 출력에 맞춰서 전류를 조금 제어해주는 주행 충전기, 이런 CCCV 타입 주행 충전기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 충전기 세팅만 잘 해두면은 상대적으로 충전 용량이 좀 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배터리 역시 어차피 이제 작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전 용량이 좀 작은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주행 충전기 자체가 여유 용량에 맞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차량에도 무리가 없고 배터리 수명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CCCV 충전기 방식이 알고 쓰시는 차주분들께는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캠핑카를 처음 쓰시거나 전기 시스템을 공부하고 설정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냥 전기를 넉넉하게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처음부터 배터리 용량을 크게 세팅하시겠죠. 크게 600 이상, 600이나 1200 이렇게 크게 세팅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은 BMS 허용 충전 전류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때는 구조가 단순하고 이제 고전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릴레이 방식 주행 충전 시스템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비상 시동 시스템도 연동도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요 알터 부스터를 사용해서 전압과 전류를 높일 수 있으며 별다른 설정 없이도 차량 전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리하기 조금 귀찮으신 차주분들 그리고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식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터리를 작게 아껴 쓰시는 분, 주행 충전기, 요 CCCV 타입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를 크게 편하게 쓰시는 분, 요런 릴레이 방식이나 알터 부스터를 사용한 릴레이 방식, 요런 릴레이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이 정답이 아니라 결국은 차주의 사용 방식이나 성향에 따라서 자신에게 잘 맞는 그 선택이 그 차주분의 정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가 더 좋다, 저 장비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방식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카 전기 시스템은 막연하게 그냥 막 비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차를 쓰시는 본인에게 잘 맞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찍은 이 영상이 차주분들이나 예비 차주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행 충전 시스템을 고르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행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남겨주시면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기준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계속 이것만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멀리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